자료들을 새로 발굴하면서 한일합병에 공이 없었다는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후작자기를 받고 바로 나흘 뒤 이해승이 선산에 가서 공고식, 즉 신고식을 거행하고 한 달 뒤에는 조선 귀족 대표로 직접 일본에 가서 일왕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일본이 귀족 자기를 주려던 76명 가운데 6일준 등 8명은 자귀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이해승이 일제의 통치에 협력하고자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주니까 받았다. 그럼 주니까 받았으니까 그건 순응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조상의 묘에서 자랑스럽게 신고식까지 하고요. 그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취재진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과 그 변호인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저 SBS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회장님 잠깐 계시면 좀. 전 안 계세요. 그 전부터 여기 인터뷰 안 하시는 거 알잖아요. 지금 여기 또 한국에 계시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해승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320억 원대 재산 반환 소송에서 이긴 후손 측은 현재 228억 원대의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손자 이우영 씨는 친일재산 국가기속특별법이 제정된 직후인 지난 2006년 경기도 포천에 있는 185만 제곱미터의 땅을 골프장 개발업자에게 급하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친일파 땅 기찻기인가? 막 직전에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 골프장 업자한테는 언제쯤 넘어갔어요? 오래됐어요. 한 몇 년? 3년. 3년? 네. 그때 한 2006년, 7년 그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국가는 이 땅 역시 친일 재산에 해당된다며 땅을 팔아받은 돈 228억 원을 이 씨의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사법부 판단 때문에 이 소송 결과도 낙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패소했으면은 부당이득 청구 소송도 어렵죠. 예, 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죠. 이 소송마저 이해승의 후손이 이긴다면 국가가 환수하려던 친일재산 2,300여억 원 가운데 약 4분의 1가량인 550억 원이 제외돼 환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해승 사건과 비슷한 소송이 법원에 29건이나 제기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승과 마찬가지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자귀를 받은 왕실 종친 이재환, 자작자귀를 받은 민영휘, 이들의 후손들 역시 한일합병의 공으로 귀족자귀를 받은 게 아니라며 재산의 국가귀속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해승 사건 판결의 영향으로 후손들이 잇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해승 사건이 그 이후에 비슷한 소송에도 실제로 영향을 좀 미친다 내지는 미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이렇게 자기 받은 자들도 그렇게 한일합병에 공이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천 같은 자들도 중천 참의 고문 이런 자들도 나는 그렇게 친일행위 한 게 없어요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일이 생긴 걸까?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당시의 한계를 꼽습니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는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만 받으면 모두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해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제정된 특별법엔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뜻하지 않게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귀족 중에서도 여기가 특히 더 나쁘니까 혹은 더 처벌받아야 되니까 혹은 더 비난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일합병에 공이 있는 귀족만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역사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다 귀족 전부다.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를 그냥 의미 없는 규정으로 본 거죠.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둔 겁니다. 근데 그게 법원에 가서는 절대적인 의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법의 허점을